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3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앞으로 20년 뒤에 강원도의 미래 모습은 어떨까요? 강원도가 보고회를 통해 앞으로의 발전 계획과 미래상을 제시했습니다. 강원도 발전을 위한 330개의 정책 과제가 발굴됐는데 너무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40년까지 190만 인구 목표, 지역 내 총생산 96조 원과 관광객 1억 5천만 명. 강원도가 그린 20년 후 미래 강원의 모습입니다. 강원도는 이를 위해 춘천과 원주, 태백 삼척 강릉을 U자 형태로 수소 융복합 에너지 경제벨트로 묶었습니다. 이들 지역에 액화수소 산업 규제 자유특구와 인공태양 클러스터, 수소 도시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과 폐광 지역을 균형 발전 대상 지역으로 정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평화산업단지와 지방정원, 에코타운과 힐링타운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원도를 동북아 중심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330개 정책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이 과제들을 추진 시기별로 단기, 중기, 장기 과제를 구분해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장밋빛이라는 지적과 구체적인 계획들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특히 활동인구 190만 명 목표는 30년 뒤에 강원도의 15개 지역이 인구 감소로 소멸할 수 있다는 전망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우리의 청사진을 내보이는 것만큼 좀 현실적인 그런 실현 가능한 그런 목표들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거와 도시 부분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보고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최종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 구상안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얻으면 2040년까지 강원도의 발전 계획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삼척에 삼표시멘트가 반입하는 석고가 발암물질 폐기물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로 관심이 쏠렸는데 삼척시가 검사에 나섰지만 아직 그 부분은 완전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은 이 석고를 가져왔던 곳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삼표시멘트가 경남 창원에서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되는 인산석고를 반입한다고 지난달에 보도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들여온다는 겁니다. 관심이 집중되자 삼척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휴대용 기기를 이용한 간이 검사에서 방사능은 자연상태 수준으로 측정됐습니다. 삼척시는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지정 폐기물인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을 맡겼는데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성분이 불검출 또는 기준치 이내였습니다. 다만 토양검사에서 불소가 킬로그램당 7,000mg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양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멘트를 만드는 데 넣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게 삼척시와 회사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표시멘트는 공장에 반입한 3만 톤의 석고를 원래 있던 창원으로 돌려보내기로 하고 이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남아있는 계약 물량 7만 톤도 가져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삼척시가 폐기물인지 재활용 제품인지 애매하다며 사용에 부정적이고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이 물질을 지정 폐기물로 봐야 할지 재활용 제품으로 봐야 할지 판단하기 위해 환경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한 방사능 정밀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한적한 농촌에 제2주택을 짓는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가구 2주택 규제에 걸리다 보니 농업용 창고인 농막을 주택으로 활용하는 위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조금 벗어난 언덕길에 작은 집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전원주택처럼 보이지만 농사 창고나 쉼터로 쓰여야 할 농막으로 신고돼 있습니다. 건물 안에는 싱크대는 물론 샤워 시설과 보일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은 흔적은 없습니다. 세컨하우스 개념 있죠? 농막을 갖다가 놓으면 건축 허가를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그냥 이제 집 짓고 사는 거죠. 이곳은 부동산업자가 다수의 농막을 지어 분양한 곳인데 이런 곳이 적지 않습니다. 횡성의 또 다른 마을에도 곳곳에 농막 67개가 들어섰습니다. 평상시엔 모두 비어 있고 주말에 내려와 머물다가는 사실상 제2주택입니다. 농사 위주로 보는 게 아니고 별장식으로 주말이면 와서 가족들하고 고기도 구워 먹고 하루 자고 가고 그런 식으로. 코로나 여파로 이른바 세컨하우스 수요가 늘면서 작년 한 해 횡성군에 신고된 농막만 1,500개가 넘습니다. 요즘엔 하루 평균 20건으로 농막 신고가 더 늘었습니다. 농막은 집에서 거리가 먼 농지에서 농자재나 수확물을 임시 보관하고 잠시 쉬는 용도입니다. 숙박이나 거주는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데다 농지법상 전기와 수도도 설치할 수 있다 보니 제2주택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1,000제곱미터 미만은 누구나 농지 취득이 가능해 농막 규모 제한 20제곱미터만 지키면 신고를 반려할 명분이 없고 해마다 1,000개씩 생기다 보니 지자체 인력으로 숙박 단속도 쉽지 않습니다. 주민 민원이 제기된 농막을 상대로 시설 기준 위반 부분을 원상복구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게 전부입니다.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볼 수 있는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서 그 자격을 좀 제한하면 많은 불법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농업인 편의를 위한 농막이 각종 부동산 규제와 세금을 피할 수 있는 주말주택으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한 세대들이 졸업을 맞았습니다. 감염을 우려해 교실에서 졸업생들만 모여서 미리 제작한 영상을 보면서 진행이 됐는데요. 강화길 기자가 졸업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중학교 졸업식입니다. 식장은 어른 체육관 대신 교실입니다. 학교에서 미리 제작한 영상을 보는 곳으로 대신합니다. 졸업식장에 의례 함께했던 부모님도 가족도 없습니다. 후배들의 축가도 없습니다. 졸업생들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축하받아야 될 졸업식에 부모님도 못 오시고 친구들이랑 마스크 벗고 사진도 제대로 못 찍어서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1, 2학년 때 찍은 사진에서 잊혔던 추억을 떠올리며 위안을 삼습니다. 항상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하시던 선생님들의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뭉클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마지막으로 교가를 부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제자를 떠나보내는 스승의 마음은 더 애틋합니다. 고생 많았고 사랑한다. 교실 졸업식을 마친 졸업생들은 모교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마지막 추억을 찍습니다. 학교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학부모들은 교문 밖에서 자녀를 기다립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시끌벅적했던 졸업식을 추억하는 부모들은 아이들의 추억을 기록합니다. 졸업식을 앞둔 또 다른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졸업식을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졸업생은 학교조차 올 수 없고 집에서 졸업식을 맞아야 합니다. 졸업장과 상장은 택배로 학생들에게 보냅니다. 택배를 정리하는 스승은 어느 때보다 마음고생이 심했을 제자를 위로합니다. 모든 졸업장하고 상장 이런 것들 다 우편으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지만 정말 앞날을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졸업식. 규모도 줄고 방식도 바뀌었지만 보내는 스승과 떠나는 제자의 마음은 더욱 사무쳤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도내 각 시군이 노인 요양시설과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일할 대체 인력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요양보호사와 간병인으로 이들 시설의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대신 투입돼 어르신 등을 돌보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대체 인력 파견이 필요하면 강원도에서 개별 연락하고 근무수당과 위험수당, 전문직 수당 등이 제공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시군별로 최소 10명 이상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의 발생이 늘어나면서 강원도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모두 4차례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자들은 춘천 284명, 원주 279명 등 도내 5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1,066명입니다. 이번 선제 검사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집니다. 삼척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한 공직 수행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습니다. 김양호 시장과 사무관 이상 간부 공무원 40명은 청렴한 업무 자세로 관행적인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되겠다는 내용의 청렴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삼척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최저 5등급의 청렴도 평가를 받자 시장실 직통 부패 신고 전화를 개설하는 등 청렴도 향상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주민들이 제안한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사업 대상지는 2곳으로 대화면 하안미 4리는 가뭄재해 예방을 위한 관정 개발이, 진부면 거문리는 노후된 석축 정비가 추진됩니다. 도민 제한 재해취약지 개선 사업 대상은 작년 8월 공모를 통해 주민들의 생활 주변에 있는 재해취약지를 제안받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정됐습니다. 평창군은 상반기까지 공사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태백과 정선의 철도 역사를 연계한 관광 체험시설이 조성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연계협력 사업에 193억 원을 투입해 태백역과 추전역, 철암역, 정선역, 나전역 등 태백과 정선 6개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와 문화,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험시설을 조성합니다. 세부 사업은 태백역 낙동강 발원지 스토리파크 조성, 철암역 탄광생활체험공원, 정선역 5일장 가는 길 등이며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해 2024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월 젊은 달 Y파크가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2020 한국관광의 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영월 Y파크는 이전까지 관광객들이 찾지 않던 술샘 박물관을 재생을 주제로 박물관과 공방 등 복합 예술 공간을 만들면서 신규 관광 자원으로 자리 잡은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 관광의 별 신인상에 해당하는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한편 본상은 양양의 서피비치를 비롯해 인천 계양장 거리와 충북 제천의 청풍호반 케이블카가 차지했습니다. 양양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또다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양양 지역에서 처음 확인된 ASF 감염 멧돼지 폐사체 발견 지점보다 14.6km 남쪽으로 인근 하천은 동해바다와 연결돼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방역대 농가의 사육 돼지에 대한 정밀 검사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의뢰했습니다. 강원도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481번째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6월까지 학원과 교습소에 배상 책임 보험을 정비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원과 교습소의 보험사별 가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학원에서 의료실비 보장 범위가 강의실과 사무실 등 학원 안으로 한정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실비 보장 범위를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학원 밖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배상 기준에 미달되게 가입할 경우 학원 운영자는 30만 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와 15점에서 5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강원인재육성재단이 올해 1학기 강원학사 입사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강원학사 110명, 도봉구 강원학사 80명 등 모두 190명이며 희망하는 학사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1일까지 강원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975년에 설립된 강원학사는 학사비가 학기당 68만 원으로 저렴하고 강원도 출신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대학 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와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자동차에 대한 통행 특례가 확대 적용됩니다. 당초에는 속도 제한과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등 3개의 특례가 인정됐지만 개정안 시행으로 중앙선 침범 금지와 주정차 금지, 신호 위반 금지 등 9개의 특례가 추가됐습니다. 특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 처벌로 일선 소방관들의 우려가 컸지만 이번 개정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긴급 상황이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